오늘은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 그중에서도 성폭력도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은 접촉에 반대되는 말로 우리는 예전처럼 다 같이 전교생이 한 학교에 모여서 교실에서 장난도 치고 수업도 하고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 있으면 코로나 같은 질병이 퍼질 거를 걱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 즉 온라인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과 예의가 있어요. 특히 온라인 수업의 경우 우리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녹화되고 있던지 혹은 순식간에 캡처가 되고 있던지 하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나 영상 등을 올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즉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줌으로 행해지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 중에는 어, 자기가 한 행동이 장난이었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은 녹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모습은 하지 않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또 다른 반 수업에 참여하는 등의 장난을 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을 배우기 전에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죠. 성폭력이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해요. 음란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해서 혹은 몸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해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성폭력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성폭력의 개념 설명 중에 나왔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의 압력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포함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스킨십은 안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성적인 결정을 여자친구한테 강요한다면 그 여자친구는 누구나 자신 스스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했고 그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야 라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성적 교감을 나눌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폭력의 개념을 설명할 때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왔던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까 어떤 커플이 이성 교제를 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어떤 행동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둘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했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또 어떤 관계의 대득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한 강제성은 없어야지 우리가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수업에 다루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이었던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뤄볼 건데, 앞에서 성폭력의 개념, 동의의 개념, 성적 자기 결정권의 개념을 다 설명을 해줬죠. 근데 이 사이버 성폭력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몸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나 했을 때 그 단체 카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나요?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단체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싶어 했나요? 아니죠. 그 몸사진을 올린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몸사진을 올림으로써 그 단체 카톡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들보다 어,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남아서 또 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 요구,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 등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사이버 성폭력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이버 성희롱, 채팅 중에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낸다거나 그다음에 성적인 수치심이가 모멸감이 느껴지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으로 전체 건수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유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성과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이버상에 게재하는 경우고, 또 개인의 성생활을 또 음란 사이트 등이나 뭐 이런 데 동의 없이 막 배포해서 문제가 생기게 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사이버 스토킹, 이메일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행위로 어,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막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언어 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 SNS, SM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말합니다. 아까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말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내가 장난으로 행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문자, 영상 전송, 성적인 것에 대해서 소문내기, 성적인 욕설하기, 댓글 달기,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음란물 올리기, 음란물 전송, 음란물 보여주기, 몰래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뭐 상대방의 몸 사진 같은 것들 퍼뜨리기, 그다음에 몸 사진, 몸 동영상 요구하기, 협박하기, 이런 것은 모두 다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될까요?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 퍼나르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을 보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 카스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한테 알렸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결국 선생님께 불려갔고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근데 아니죠. 장난으로 그런 건데 이거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스에 음란한 사진을 올렸던 건 사이버 성폭력일까요? 맞아요. 그건 사이버 성폭력이에요. 이런 행동을 했던 학생들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장난으로 했어요. 재밌어서 그냥 사진 마음에 들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올린 사진들은 친구들을 성적 수치심이 들게 불쾌하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퍼오고 게시하고 전송하는 것은 모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친구의 몸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입안에 있는 어떤 여자의 다리.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사진 올리자. 단체 카톡방에 우리끼리 보는 단체 카톡방에 올리자. 그러고 올렸어요. 이거는 사이버 성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한 사이버 성폭력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몸 사진을 찍는 것. 아는 사람의 몸사진, 친구 몸사진 찍는 거, 찍은 몸사진을 나만 보는 것, 찍은 몸사진을 돌려보는 것,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하고 전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모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되고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몸 사진은 왜 문제일까요? 여기서 사이버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사이버 성폭력이 다른 폭력보다 왜 문제가 되는지가 나와요. 사이버 성폭력은 일단 기록이 남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실시간 수업도 녹화가 되고 있죠. 선생님이 나중에 뭐 수업 자료를 쓰신다든지 하기 위해서 녹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글을 쓰든지 동영상을 올리든지 그런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캡처가 될 수 있죠. 캡처 1초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캡처를 그 사람이 어디에 올리면 다시 또 그게 캡처가 되고 퍼지고 원 글이 지워지더라도 남은 캡처본들이 계속 돌아다니죠. 그래서 계속 퍼지는 몸사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어디든지 퍼지고 그리고 그렇게 찍힌 몸 사진이 또 포토샵이나 뭐 이렇게 편집으로 해갖고 뭐 누구 사진이랑 갖다 붙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왜곡시켜서 퍼뜨리기 쉽고 또 한 번 그렇게 퍼져나가면 삭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죠.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찍힌지도 모르고 사진 찍은 사람도 찍힌 사람도 피해자고 우연히 사진을 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도 그 사람도 피해자고. 그쵸? 그래서 몸 사진은 내 몸만큼 소중한 것. 절대 찍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정리하면 사이버 성폭력이 왜 다른 폭력보다 문제가 되냐면 왜곡되고 또 사진 같은 거나 뭐 글이나 이런 게 변형되고 또 계속 남아있고 어딘가 퍼져서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고 그걸 다 찾아서 삭제하는데도 어렵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계속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사진을 친구가 찍어서 실수로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 카톡을 누가 캡처해서 다른 친구한테 보냈고 그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다 퍼졌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사이버 성폭력, 즉 성희롱, 인터넷 범죄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자, 소리, 동영상, 어떤 사진, 이미지 등의 시각적, 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돼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했는데도 정말 이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성폭력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난으로라도 찍어서 올리거나 뭐 노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성희롱, 성폭력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음란물을 봤을 때는 내가 이거 몰래 봐야지. 계속 저장해 놨다 나도 봐야지. 이러고 이걸 퍼와서 게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고나 스팸 표시 누르고 절대 이거를 퍼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퍼와서 다른 데에 올리거나 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매체 음란죄 아까 말씀드렸던 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친구가 올린 음란물을 보고 불쾌할 할 때는 불쾌하다고 표현하고 그 공간에 나오고, 그 공간에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불쾌하다고 나갔을 때는 그 친구를 막 비난하거나 해선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상황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예방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몸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않고 그 공간에서 나오기. 그쵸? 그리고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신고할 마음이 있다면 캡처하고 어른들에게 도움 청하기. 또 욕설, 몸사진을 보냈을 때는 불쾌하다고 신고하겠다고 표현하고 그 공간에서 나오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만나자고 제안을 하면 절대 만나러 나가지 않고 어른들에게 도움 청하기.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채팅하는 오픈 채팅방이나 뭐 그런 곳에는 성범죄 사건, 성폭력,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기. 이렇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